이게 뭐 그냥 울타리, 담장 세우는 거지 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좀 복잡한 기준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용이 꽤 상세하죠. 네, 이게 단순히 경계만 나누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그 기본적인 기능부터 좀 짚어볼까요? 왜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걸까요? 네, 이 기준 문서를 보면요. 울타리랑 담장의 설치 목적, 그러니까 그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가지나요? 네, 가장 기본은 역시 공간의 경계를 딱 표시하는 거고요. 아, 경계 표시? 두 번째는 이제 특정 구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 출입 통제. 네. 네. 세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건데 외부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침입을 막는 보안 목적입니다. 보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공원 같은 데 보면 산책로랑 화단 나눠놓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공간이나 사람들 동선을 분리하거나 유도하는 기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경계 표시, 출입 통제, 보안, 그리고 동선 분리. 기능이 다양하네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잘 살리려면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뭐 땅 경계선 따라서 쭉 세우면 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설치 위치는 그 울타리나 담장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잘 분석해서 정해야 합니다. 아, 기준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설계 대상 공간의 성격과 기능적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그 목적 달성에 가장 유효한 위치에 배치한다. 가장 유효한 위치?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그러니까 침입 방지가 제일 중요하다면 건물의 좀 약한 부분이나 외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 그런 데를 먼저 막는 위치에 설치해야겠죠. 그렇죠. 취약 지점. 네. 물론 경계 표시가 목적이면 당연히 부지 경계선이 중요할 거고요. 위치 선정부터 상당히 전략적이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산울타리에 대한 기준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살아있는 나무로 만드는 울타리요. 아, 네네. 산울타리. 네. 이거 아무나무나 심으면 안 된다면서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데요. 산울타리는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구조물이랑은 좀 다른 걸 고려해야 해요. 기준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그 지역 기후나 토양, 뭐 이런 생육 환경에 잘 맞는 나무여야 하고요. 아, 환경 적응성? 네. 둘째는 나무 자체가 튼튼해야죠. 생명력, 그러니까 세력이 강해야 하고. 셋째는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하죠. 네, 전정. 네. 네, 거기에 잘 견디고 또 잘 자라서 울타리 모양을 유지하기 쉬워야 해요. 그리고 넷째는 균일하게 자라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잎이랑 가지, 이걸 지엽이라고 하거든요. 지엽이요. 네, 그 지엽이 아주 빽빽하게 자라서 실제로 울타리로서 가리는 기능, 차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진짜 울타리라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맞습니다. 환경 적응성, 강한 생명력, 관리하기 좋아야 하고 균일하게 자라고 잎과 가지는 빽빽해야 하고 정말 꼼꼼하죠. 네, 잘못 심으면 그냥 죽거나 뭐 듬성듬성 자라서 울타리 구실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걸 구조물처럼 쓰는 거니까요. 그 생육 특성 자체가 기능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미관도 중요하겠지만 기준에서는 일단 기능성을 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에 따라 위치도 달라지고 산울타리처럼 재료 특성까지 따져야 한다면 당연히 울타리나 담장의 모양이나 크기, 특히 높이 같은 것도 기능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설치 목적이랑 주변 공간 성격에 맞게 형태, 규격, 구조를 다 설계해야 하고요. 특히 높이 기준이 기능별로 아주 명확하게 딱 제시되어 있어요. 아, 높이 기준이요? 네, 이 높이 기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울타리와 담장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정말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알려주세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 그냥 여기가 내 땅 경계요 하고 표시만 하는 게 목적이면 위압감을 주면 안 되니까 0.5m 이하로 아주 낮게. 0.5m 이하, 무릎 정도 오겠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약간 소극적으로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정도의 출입 통제. 그럴 때는 0.8m에서 1.2m 사이. 0.8에서 1.2m, 허리에서 가슴 사이 정도? 네, 그 정도면 이제 넘어오려면 조금 의식은 해야 하는 높이죠. 그렇군요. 경계 표시는 아주 낮게,
가벼운 통제는 한 허리 높이 정도로. 그럼 아주 적극적으로 여긴 절대 넘어오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강력한 침입 방지 목적의 울타리나 담장은요?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막아야 하니까 1.5m에서 2.1m까지. 1.5에서 2.1m요. 와, 네, 꽤 높게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m만 돼도 보통 성인 눈높이 정도 되거나 그 이상이고요. 2.1m면 뭐 웬만한 사람은 손 뻗어도 넘기 어렵죠. 이야, 상당한 높이인데요. 네, 이 높이 차이만 봐도 이게 뭘 위한 건지 설계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이 높이의 기준은 뭐랄까 시각적으로 좀 열린 느낌을 줄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통제하고 방어할 거냐 이런 설계 철학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0.5m 이하부터 2.1m까지 기능에 따라 이렇게 명확한 높이 기준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럼 혹시 땅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진 곳 있잖아요. 비탈면. 네네네. 거기 설치할 때는 이 높이 기준이 좀 달라지나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준에 따르면 비탈면에 설치할 때도 평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똑같죠? 네, 경사 때문에 뭐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도 설계할 때 기준 높이 자체는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침입 방지 목적이면 경사면에서도 유효 높이를 1.5m에서 2.1m 사이로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사면이라고 봐주는 거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울타리 그 자체의 설계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어떤 재료를 쓰든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당연히 튼튼해야겠죠? 물론입니다. 기준에서는 울타리가 제 기능을 하고 또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요. 네, 어떤 원칙이죠? 첫째는 그 기능이나 규모에 따라서 요구되는 강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거. 뭐 단순히 경계만 표시하는 낮은 울타리랑 높은 보안 울타리가 견뎌야 할 힘은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렇죠. 둘째는 재질 자체의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비바람 맞고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쓰거나 아니면 뭐 녹슬지 않게 한다든지 적절한 마감 처리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이거 뭐 쉽게 바꾸기 어려우니까 처음 만들 때 잘해야죠. 네. 내구성이랑 강도, 특히 좀 주의해야 할 환경 조건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바닷가 근처라 염분에 약하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지역이라던가.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특히 강풍에 노출된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딱 명시하고 있어요. 강풍 지역이요? 네. 일반적인 하중 말고도 바람이 미는 힘, 이걸 풍하중이라고 하거든요. 풍하중. 네. 그것까지 추가로 고려하고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허용 강도 같은 걸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태풍 같은 거 불어서 울타리가 확 넘어가거나 부서지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주변에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설계 단계부터 이런 극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재해까지 고려한 설계 기준이라니. 자, 그럼 이제 울타리보다 좀 더 견고하고 좀 육중한 느낌을 주는 담장, 월이죠. 담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담장. 아마 울타리보다는 기준이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인 조적식 담장. 벽돌이나 블럭으로 싸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조적식 담장. 네, 이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담장은 이제 울타리보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요. 기준이 더 상세합니다. 조적식 담장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두께예요, 두께. 두께요? 얼마나 두꺼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담장 두께가 19cm 이상이어야 합니다. 19cm? 네, 19cm면 보통 표준 벽돌 길이거든요. 그걸 길이 방향으로 놓고 옆에 반토막, 마구리를 붙인 그 정도 두께. 이걸 1.0비사키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도는 돼야 담장 자체가 좀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에도 어느 정도 버틴다고 보는 거죠. 최소 기준입니다. 아하, 19cm 이상의 원칙. 벽돌 한 장 반 정도 두께군요. 그런데 예외도 있다고요? 네. 만약에 담장 높이가 2m 이하로 비교적 낮다면 예외적으로 두께를 9cm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9cm면 벽돌 한 장 두께네요. 네, 맞아요. 0.5비사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높이가 낮을 때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두께 기준이 있는데 근데 담장이 쭉 길어지면 두께만 가지고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막는 조치는 없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기준에 버팀벽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버팀벽이요? 그게 뭔가요? 버팀벽은 담장 자체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장 벽면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덧붙여서 설치하는 보강 구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긴 담장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 T자나 L자 모양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짧은 벽 같은 거죠. 아하, 책꽂이 칸막이처럼 탁
잡아주는 거군요. 네, 그런 역할이죠. 그럼 이 버팀벽은 얼마나 자주 설치해야 되나요? 설치 간격이랑 크기 기준이 또 구체적으로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담장 길이 방향으로 2m 안쪽마다 버팀벽을 설치하는데 이 버팀벽이 담장 벽면에서 담장 두께 이상 튀어나와야 하고요. 2m마다 담장 두께 이상 돌출. 네. 둘째는 간격을 좀 넓혀서 4m 안쪽마다 설치할 경우에는 버팀벽이 더 튼튼해야 하니까 담장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4m마다 1.5배 이상 돌출.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담장 길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지력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혹시 이 버팀벽 설치에도 예외가 있나요? 안 해도 되는 경우? 네, 있습니다. 만약에 담장 자체가 엄청 두껍다면, 그러니까 각 부분에서 요구하는 최소 두께 기준 있잖아요. 원칙 19cm, 2m 이하 예외 9cm. 네네. 그거에 1.5배 이상 두께로 담장을 쌓았다면 별도로 버팀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예를 들어 높이 2m 이하 담장을 9cm가 아니라 뭐 한 14cm 이상으로 쌓으면 버팀벽 없어도 된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13.5cm 이상이면 되겠죠. 담장 자체가 충분히 두껍고 안정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조적식 담장 말고 다른 종류는 없나요? 자료에 보니까 목골 조적식, 철골 조적식 이런 말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방식이죠? 아, 네. 그건 말 그대로 나무 기둥, 목골이죠. 또는 철골 기둥, 철골. 이걸로 뼈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뼈대를 먼저 세우고. 네, 그 뼈대 사이의 빈 공간을 벽돌이나 블럭 같은 걸로 채워서 만드는 담장 방식입니다. 구조적인 뼈대랑 이제 채우는 재료가 결합된 형태죠. 아하. 이 방식의 경우에는 기준에서 뭘 강조하냐면 그 채우는 조적 부분, 벽돌이나 블럭을 뼈대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 따로 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볼트나 꺽쇠 아니면 다른 적절한 철물을 써서 뼈대랑 조적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일체적으로 거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뼈랑 채우랑 부분이 단단히 연결되는 게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보강 블록 담장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일반 블록 담장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죠? 보강. 일반 콘크리트 블록보다 구조적으로 더 강하게 보강된 블록을 쓰는 담장이에요. 어떻게 보강하는데요? 보통 블럭이 속이 비어 있잖아요. 콘크리트 블록, CB라고 하는데 네, 구멍 뚫려 있죠. 네, 그 빈 공간, 중공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세로 또는 가로로 철근을 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서 철근이랑 블럭을 하나로 딱 굳히는 방식입니다. 아, 블럭 안에 철근이랑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그냥 벽돌이나 블럭만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구조 성능을 낼 수 있죠. 훨씬 튼튼하겠네요. 그럼 이 보강 블럭 담장의 두께 기준은 조적식이랑 같은가요? 아까 19cm, 9cm 이랬는데. 두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보강블럭 담장은 원칙적으로 두께가 15cm 이상이면 돼요. 15cm요? 조적식보단 좀 얇네요. 네, 조적식 19cm보단 얇지만 이제 내부 보강으로 강도를 확보하는 거죠. 다만 이것도 높이가 2m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께를 9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보강 블록 담장은 시공할 때 특히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철근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부 철근 배치가 이 보강블럭 담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 기준에서 아주 구체적인 배근 방법을 정해놨는데요. 담장 내부에 가로 방향 수평근이라고 하죠. 또는 세로 방향 수직근. 이걸 각각 80c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80cm 간격으로 가로 세로 철근을 넣어야 한다고요? 네. 블록 구멍 따라서 쭉 넣고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힘이 좀 몰리거나 약해지기 쉬운 부분, 담장의 끝부분이랑 모서리 부분. 아, 끝이랑 모서리. 네, 이 부분에는 반드시 세로 방향으로 직경 9mm 이상의 철근, 이걸 수직 주근이라고 하는데 이걸 꼭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mm 이상 철근을 끝과 모서리 세로 방향에는 필수로 넣어야 한다. 네, 이게 담장의 전반적인 구조 안정성이랑 내구성을 확 높여주는 필수 조치입니다. 이야, 정말 디테일하네요. 가로 세로 80cm 간격 배근에 끝과 모서리에는 9mm 이상 세로 철근 필수라니, 이런 규정들을 잘 모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속은 부실한 담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튼튼하게 담장을 쌓아 올리려면 이게 땅에 그냥 세울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기초공사, 땅속 부분에 대한 기준도 혹시 언급이 되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 담장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준에서는 담장의 기초는 KDS 11505
라는 별도의 국가건설 기준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KDS 11505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울타리 및 담장 설치 시공 기준 문서 자체에 기초 설계나 시공법이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관련 기준이 따로 있고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담장을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면 KDS 11505 기준을 찾아서 그걸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기초 설계를 하고 시공해야 하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울타리랑 담장, 이거 하나에도 이렇게나 많은 공학적인 고려사항들, 그리고 상세한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경계 나누거나 막는 역할을 넘어서 안전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 정말 인상 깊네요.